4분기 초입 한 달 전에 기관들이 이제 롱머니들이 이제 매수를 시작하고, 개인들은 보통 9월, 10월 이제 찬바람, 가을 바람이 불면은 연말을 대비해서 코스닥 같이 많이 오르는 종목군을 파는 전략을 하겠다. 미리미리 이렇게 한다는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의 댄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네 번째, 중소형주 계절성을 이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제는 9월, 10월은 중소형주 코스닥이 좀 부진하는 계절성이 있다. 매년 보이는 이런 계절성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왔고요. 지난번 영상에 시장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좀 뜨거웠는데, 그 리포트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쓴 거를 제가 재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는 제가 데이터를 뽑아서 제가 만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키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18년에서 23년 월별 코스피 코스닥 평균 수익률을 뺀 겁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월간으로 수익률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코스피 수익률과 코스닥 수익률의 차이, 보통 뭐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계절성이 좀 보이는 것 같죠? 왜냐하면 6년 동안의 데이터를 모은 거기 때문에 각 월별로 어떤 내용이 있나 뒤에서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대략 보더라도 말씀을 드리면, 이쪽 위로 갈수록 코스피가 세다, 그다음 이쪽 밑으로 갈수록 코스닥이 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 수익률이 이제 6월달, 그 다음에 9월, 10월 이렇게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3월, 그 다음에 7월, 8월이 좀 좋습니다. 상대 수익률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타이틀을 갖고서 이제 왔는데, 코스피 중소형주의 계절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특정 월에 코스피 대비 굉장히 여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월별로 이렇게 다를까라고 보는데, 결국 이것도 어느 정도 계절성이 녹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제 7년간, 여기에는 사실 23년이기 때문에 6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6년 동안의 자료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의 상대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9월, 10월이 코스피가 유리한 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많기 때문에 대형주가 이 기간에 좀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은 일단 3월, 7월, 8월에 좀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요 4분기 요때 보통 대형주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이유가, 연말자에 배당을 4분기 연말에 배당을 받으려고 기계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11, 12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9월, 그러니까 4분기가 시작하는 전달인 9월, 그 다음에 10월에 오히려 대형주가 더 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롱머니 자금들은 대형주를 9월, 10월부터 사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롱머니라고 하는 거는 뭐 큰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펀드들이 이제 배당 수익률을 받으려고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를 막상 보면은 저희가 보통 셀인 메이라고 하잖아요. 5월 달에는 주식 다 팔고 떠나라, 여름엔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5월 달에 보면 코스닥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상대 수익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은 오히려 좀 통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 대비해서는 7, 8월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4분기 이제 대주주 양도세, 그러니까 연말에 또 대주주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하고 코스닥은 약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4분기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부진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12월에 보시면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셉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 말에 대주주가 파는 걸 예비해서 결국 9월, 10월에 어느 정도 두세 달 전에 팔아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럼 대형주는 4분기 초입 한 달 전에 기관들이 이제 롱머니들이 이제 매수를 시작하고 개인들은 보통 9월, 10월 이제 찬바람, 가을 바람이 불면은 연말을 대비해서 코스닥 같이 많이 오르는 종목군을 파는 전략을 하겠다. 미리 이렇게 한다는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정 부분 시장이 아는 스케줄, 그러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스케줄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빨리 선행돼서 이러한 전략이 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의 가장 큰 부진은 코스피 대비하여 이제 9월, 10월이 가장 부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9월, 10월에 코스닥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절성이고 최근에 6년간의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팩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올해는 어떨까라고 봤어요. 최근에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어떤 그런 계절성하고 24년도의 계절성은 어떨까? 24년도의 계절성이 여기에 보시는 그림처럼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대형주의 상대 수익률을 보면은 오히려 6월 달에 이제 장이 많이 빠지면서 대형주가 좀 더 좋았던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중소형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코스닥 시장이 안 좋잖아요. 상대적으로 대형주 대비하여. 이거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색 선이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강한 시즈널리티, 계절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도 24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코스닥 그냥 중소형주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은 1분기, 2분기 실적 너무 좋았어. 나는 실적 믿고 갈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엔 가격 조정이 9월, 10월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점이 9월, 10월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이 대형주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을 봤는데, 그럼 혹시 절대 수익률로는 어때요? 그냥 나 마이너스만 나지 않으면 난 그냥 가져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절대 수익률을 보면은 18년, 23년 월 평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월 평균적으로 코스닥이 월간으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 12월에 오히려 코스닥이 오릅니다. 물론 아까 보면 상대 수익률이 코스피랑 비슷했거든요. 그 얘기는 코스피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11, 12월이 오히려 장이 좀 좋았던 경험이 있고, 중소형주로 봤을 때 12월 달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있으니까 12월은 굉장히 주식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10월, 11월에 주식을 파는 이런 전략이 11월에는 오히려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절대 수익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9월, 10월도 상대 수익률도 부진한데 절대 수익률도 부진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절대 수익률을 한번 봤거든요. 24년도 절대 수익률을 보면 최근 6년도 동안의 평균하고 6월 달만 좀 틀립니다. 6월 달만 좀 틀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6월 달에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절대 수익률로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 대비해서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절대 수익이기 때문에 올해 연간 내내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월별로 봤을 때는 일단 6월 달이 제일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7월, 8월 안 좋았는데 9월, 10월은 어떻게 될까, 먼저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여쭤보시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6년 동안의 어떤 투자들의 패턴을 봤을 때는 9월, 10월에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있고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연중 9월, 10월에 가장 낮은 수익률이 되는 거는 오히려 11, 12월에 연말 기대감으로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왜냐면 이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르면은 요때 수익률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 제자리일 수 있지만 어쨌든 9월, 10월에 조금 싸게 될 수 있는 기회에 이제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면 11, 12월에는 조금 약간 프리런치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계절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데이터를 100%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계절성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 연초에 중소형주 효과라고 해서 1월 이펙트, 이런 제뉴얼리 이펙트라는 게 굉장히 20년 동안 성행을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1월 달은 별로 안 오르고 생각보다 11월, 12월에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간이 왜 안 좋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추석 등 긴 연휴에 주식을 좀 팔려는 움직임. 나 연초부터 계속 주식 계획 세우고 달렸는데 8월까지 보니까 주식 수익률이 좀 괜찮았어. 물론 올해는 굉장히 힘들죠. 전문 투자자분들도 연초 대비 마이너스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폭락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제 연초 대비 좀 예를 들어서 주가 상승을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8, 9월 달 되면은 올해를 정리하는 모습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국정감사나 국회에 관련된 이런 어떤 금융투자 소득세라든지 이런 현재 굉장히 이슈되는 정치적인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국회가 10월에 열리고 국정감사가 10월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면 10월 달에도 좋을 수가 없죠. 그럼 9월 달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연휴도 있고 이런 이슈가 논의되면 센티멘트가 더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미리 팔아놓는 그런 액션들이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월, 8월 뭐 보면은 특히 8월이 뭐 매크로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근데 선 반영됐을 수도 있고 선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신 9월, 10월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려야 된다는 거를 퀀트 데이터가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메리츠 증권에서 스몰캡 팀장을 일단 4년 동안 하면서 애널리스트 생활 5년 동안 스몰캡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를 뭐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직이 있는 기간만 16년,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프라이빗 리서치, 그러니까 독립 리서치죠. 독립 리서치를 하고 있는 것도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20년 동안의 어떤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지만 9월, 10월에 좀 눈여겨야 할 포인트가 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저도 기관 투자 대상으로 세미나 할 때 많이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9월, 10월에 오르는 중소형주가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11월, 12월에 빠질 수는 있지만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지는, 내년 초부터 좋아지는 종목군을 미리 반영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투자들이 9월, 10월에 많이 올랐던 거는 11월, 12월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왜냐하면 장이 빠지는데 혼자 오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관찰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경험에 나온, 이거는 퀀트 데이터랑 상관이 없습니다. 경험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짧게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코스닥 중소형주는 18년도 23년까지 6년 동안의 데이터를 쫙 보면은 월간 계절성이 뚜렷하다. 이런 계절성을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다. 주식을 1년 내내 안 하고 요 기간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 수익률로는 3월, 7월, 8월이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절대 수익률로는 9월, 10월이 항상 약세였다라는 거죠. 7, 8월이 상대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좀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하반기 때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들의 관심이 7, 8월에 좀 몰리지 않았나.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 투자자나 개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알려진 스케줄, 모멘텀 이런 것들, 연말 연초 1월 제뉴얼리 이펙트 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11, 12월에 중소형주가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더 먼저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대형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에 배당을 노린 큰 롱머니 자금들이, 배당형 펀드들이 많이 들어올 때, 자금 집행이 많이 될 때, 이때 보통 아까 보면 10월 달부터
이제 먼저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런 부분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에 11, 12월에 대주주 이슈에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소득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만약에 9월, 10월에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다면 오히려 11, 12월에는 주식을 일부러 팔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컨트롤 나온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고,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지만 저희가 투자할 때 어느 정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 조정 시기에 오르는 종목군에 관심을 가지자. 이게 뭐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뭐 내일 뭐 올라요, 내일 뭐 올라요, 다음 이거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점쟁이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9월, 10월 조정기가 나왔을 때 코스닥 시장이 안 좋은 계절성을 보일 때 오르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2025년도 초에도 꼭 이 종목군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옆집 부자형은 초반에 소개를 안 드렸는데 100억 이상, 그 다음에 1% 이상 자산가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사들, 그 다음에 비상장사들의 대표님들을 인터뷰하는 이런 자산가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소 조금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퀀트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만의 생각이 있으면 좀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뭐 리포트 다시 읽기 이런 것들도 제 생각을 섞어서 과연 어떤 의도로 이걸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옆집 부자형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